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 없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인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왕복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어요. 투룸이라 여친의 집에서 자주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비행날이 많아 자주 집에 있지는 않았고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을 때면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동갑이라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잘 놀고는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때? 언니 거 입어봤는데 잘 어울려? 대박! 수진아, 너무 예뻐. 진짜 최고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오늘 언니 늦게 온다던데 집으로 올래?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닙니까? 점심부터 흥분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우울해해서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를 한 뒤 여친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나갔다 와서 씻고 있나 생각을 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절 기다리다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여친 옆에 누워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오히려 먼저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여친과는 다른 여친의 언니의 입맞춤 실력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친구가 너무 울어서 빨리 올 수가 없었다며 이제 집에 가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더니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먹이며 말하는데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 언니의 뒤태가 더 눈이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아 김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여친 언니를 보니 저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지내도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 넘은 호래비입니다. 참, 자식들이랑 며느리 보기 너무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 미치겠네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다들 커서 시집장가 가서 잘들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내 나이 50쯤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급작스레 찾아온 암이었고 이미 사기 진단을 받아 손쓸 방법도 없이 암 판정받고 3개월 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진작에 관심 좀 갖고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걸로 애들도 번듯하게 똑똑하게 잘 키우고 재테크해서 돈 불려 건물도 사고 똑 부러지고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아내였는데 본인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젊었을 적 예쁜 모습도 많이 담아주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닐 걸 후회가 남네요. 그저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내 도리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지 번갈아가며 집에도 자주 들르고 딸이랑 며느리가 반찬도 해다 주고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늙은이 챙기기 다들 사는 게 바빠 힘들 텐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며느리도 저를 많이 챙기고 잘해주는 걸 알지만 같이 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늙어서도 니들한테 신세 안 지고 요양원 가서 살 거니 내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런지 더 자주 찾아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가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러다 빌라 한 곳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 본 날부터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사연이 많은 여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 사장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나랑 커피요? 괜찮수다. 그러지 말고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 싸게 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요. 늘 지루하고 똑같던 일상이었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혹해서 그럼 한 잔 마시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낼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근데 좋은 집 싼 가격에 월세 내주시고 이 집을 본 순간부터 뭔가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이전 세입자분이 굉장히 잘 돼서 나갔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청년이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지 아마. 저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아빠 같고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거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여인의 말을 듣는데 우리 며느리 또래 같은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그 여인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며 지내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그러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소주 한 잔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를 하나 사귄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니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며 한사코 거부했지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귀는 연인들이 할 법한 스킨십을 살짝씩 해온다던가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를 남자로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다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소주를 둘이서 3병쯤 마셨을까요?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스킨십이 더 많아졌고 저도 술 기운을 핑계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저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영감님은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정말 좋은 친구,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사람과 사별하고 얼마 만에 여자와의 입맞춤인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여인의 주도하에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을 깨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차 싶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여인과 뭘 어찌하자고 이런 짓을 했는지 아차 싶더라고요. 영감님 일어났어요? 아, 잘 잤는가? 아, 영감님이랑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니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냐며 우리가 여태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 도대체 뭐였냐며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게장을 보내줬다며 집으로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인이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이도 일 끝나고 여기로 바로 오기로 했어요. 간장게장이 실하니 맛있겠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집에 가서 애들이랑 아범이랑 먹어. 애들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학원 간대요.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가려고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던 찰나 여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영감님, 저 왔어요. 참 난감하게 됐구나 생각을 하던 중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미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선미야. 둘이 아는 사이니? 제 친구예요,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친구라고? 많이 놀랐지? 실은 우리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다. 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네? 그게 무슨... 김미진, 네가 얘기해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선미야, 그게 우연히 영감님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맞아 이렇게 됐네. 너희 시아버지인 줄 정말 몰랐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만남 절대 반대예요. 아버님, 쟤랑 만나시면 안 돼요. 시우어머마, 나도 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래도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더군다나 시우어멈 친구라니. 나도 놀랐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래도 집사람이랑 사별하고 처음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다. 너네만큼 나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이야. 김미진, 너 우리 아버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우리 아버님인 거 알았잖아. 내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몰랐다고? 어머, 얘, 나 정말 몰랐어. 그래, 우리 그냥 빌라 세입자로 와서 부동산에서 처음 만난 거야. 아버님,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일부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쟤 바람나서 남편한테 쫓겨났고요. 제가 한번 아버님 얘기한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버님이 불편하신지 싫어하신다고요. 연금이랑 건물 있으시니 노후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 얘기했던 적 있거든요. 어쩐지 그때 어디 건물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요즘은 시아버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며느리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니 너 이래서 그랬던 거니? 잠깐, 그게 무슨 소리냐?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하다니.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어? 뻔뻔하게 잘도 거짓말했구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이혼당해놓고 뭐? 남편이 바람을 펴? 아, 진짜 좀 더 뜯어먹고 걸렸어야 됐는데 짜증나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오고 난리야? 아니 미진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다 들어놓고 뭘 물어요, 영감님. 돈 많다길래 돈 좀 팍팍 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며느리는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랑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지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고 평소처럼 대해줬습니다. 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앞으로 사람을 평생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교이긴 하나 각자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너무 심하게 빠져 뭐만 하면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런다, 종교와 연관지어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게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젠간 이 여자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누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겉모습도 굉장히 화려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딱히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의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고 몸매도 좋아서 계속 관심이 갔어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 생각보다 미인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나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항상 누나 옆에만 딱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누나를 따라 몇 번 가다 보니 말이 교회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두꺼운 금 목걸이를 하고 이상하게 생긴 왕관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들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을 항상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면 수명이 20년은 늘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지구 종말의 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책도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책 자체도 엄청나게 얇았고 내용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누나와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나가고 저는 없는 돈 모아 헌금까지 냈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교주님의 지겨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내는 헌금도 줄이고 밥도 먹지 않고 중간에 먼저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교주님이 저를 불러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드냐며 우리의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을 두둑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낸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그런 자세로는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누나와 함께 홍콩을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온 누나를 통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저에게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뭐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냐고 교주님도 많이 서운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교회에 나오는 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누나는 그게 누구냐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번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은 바로 누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인데 누나랑 같이 할 시간은 없고 지루한 성경 공부에 교주님 잔소리까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하니 누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전 제 마음을 얘기했고 누나 결정만 남았다고, 누나가 제가 영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정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안 나올까 그런지 교회 갈 날만 되면 저를 데리러 왔고 교회를 안 가는 날에도 같이 밥을 먹자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저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얼굴을 붉히고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입을 맞췄어요. 누나랑 저는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누나는 이제 교회 빠지지 말고 같이 나가기로 약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여자가 된 누나를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주란 인간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봤거든요. 길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나쁘다고 소문난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한 모습의 교주만 보다가 이런 모습의 교주를 보면 누나도 충격을 받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교주를 뒤따라 다녔고 보통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데리고 와서 교주가 술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중 나온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며 들어가는 모습을 본 누나에게 저게 잘난 교주의 실체라며 모두들 속고 있는 거라 이야기를 했고 누나도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누나는 3일 정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수를 탔고 그 교회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나와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누나는 이제 종교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걸 다 푸는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연상의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쉽진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랑 즐길 만큼 다 즐겼고 제게도 귀여운 신입생이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만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건 사이비에 빠진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